자, 이번 강좌에서는 벡터를 이용을 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리 좀 워밍업도 할 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그러고 갑시다. 첫 번째, 자, 두 개의 직선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두 직선에 의해서 끼인 각을 어떻게 체크할 건가? 자, 직선에 끼인 각은 가급적 이면 작은 각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각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것인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선은 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L에 대한 방향 벡터를 우리 L 벡터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그 다음 M이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M 벡터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주게 되면 요 둘에 의해서 끼인 각은 L 벡터와 M 벡터에 의한 내적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지겠다. 그쵸?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L 벡터의 크기, M 벡터의 크기 분의 L 벡터와 M 벡터의 내적,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직선의 끼인 각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 자, 두 번째. 만일에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직교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두 개의 직선이 직교한다. 직각으로 교차한다. 그렇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두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를 이렇게 L 벡터, 이렇게 M 벡터 잡아주게 되면 방향 벡터가 수직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수직이니까 당연히 두 벡터의 내적이 제로다라는 이야기로부터 얘기를 꾸려나가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뭐가 남았나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한 상황을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두 개의 직선이 평행이다. 자, L이라는 직선이 있고 M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평행이래요. 그러면 그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행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면 L 벡터는 M 벡터에 대해서 실배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선들 사이의 위치 관계를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우리? 자, 예를 들어서 L이라는 직선이 x-1 equal to 3분의 y-2다. 그 다음 M이라는 직선은 2분의 x 플러스 1 equal to y-5다. 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자, 두 개의 직선 L과 M이 끼고 있는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몇 도나 될까? 한번 좀 알아보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앞서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끼인 각을 계산을 할 때에는 이게 내적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직선에 대한 방향 벡터만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네. 자, 이거에 대한 방향 벡터 L 벡터를 우리 2, 3이라고 놓아주면 되고, 요거에 대한 방향 벡터 M 벡터로 할게요. 자, 얘는 2, 1이 되어지는 거네. 2, 1. 그러면 사실상의 얘기가 끝난 거죠. 코사인 세타는 요거의 크기 1 플러스 3의 제곱 루트 10이 되겠네. 자, 요거 루트 5가 되겠죠. 1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분의 내적을 하면 2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지네요. 따라서 루트 2분의 1. 그럼 코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어지는 값 45도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45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간단하죠? 이렇게 우리가 벡터를 이용을 해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자, 이제 우리 기하에 올라와서 배우는 도형들, 소위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2차 곡선들을 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한번 좀 체크를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 1학년 때 배운 거지만 평면 위에 있는 원을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하나가 있다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C라고 그럴게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원 둘레에 있는 점 P까지의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해요. R이라고 합시다. 일정한 값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벡터로 표현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자고. 자, CP 벡터의 크기가 요거의 크기가 R이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치 벡터로 표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위치 벡터만 잡아주면 되겠다. 자, 여기에 원점 하나 잡아주고 이렇게 가는 벡터를 C 벡터라고 하고 요렇게 가는 벡터를 P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식에서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되겠네요.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가 R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럼 만일에 우리가 여기 C도 그렇고 여기 P도 그렇고 위치를 X1, Y1이라고 잡고 P를 XY라고 잡는다면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이 만들어지게 될까? X-X1의 제곱. 전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우리가 절대值값을 체크를 할 거니까 Y-Y1 제곱 이꼴 또 R 제곱.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이 좌표들이 들어가 주게 되면. 그러니까 벡터로 원의 방정식을 표기를 하면 이런 꼴이다.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읽어나가는 거니까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포물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자, 두 번째. 정의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면 정직선, 준선이 있고 정점이 있어서 그들 사이의 거리가 같은, 자, 여기에 P라는 점이 있다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준 발과 여기 F까지의 이 거리가 항상 같다. 이게 바로 포물선의 정의였죠. 그러니까 PH의 길이하고 PF의 길이가 같으면 포물선입니다. 점피의 자취가. 그렇죠? 맞나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준점을 잡아주고 H로 향하는 벡터를 H 벡터라고 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취점을 P 벡터라고 하고 초점까지를 F 벡터라고 합시다. 요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얘는 PH 벡터 그리고 PF 벡터의 크기로 써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PH 벡터면 H-P 벡터, 그죠? H 벡터, P 벡터의 크기가 PF, F 벡터 마이너스 P 벡터.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바로 이것이 포물선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요게.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포물선의 정의로부터 그것도 읽어나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P.xy, x1, x2, x1, y1, x2, y2 집어넣고 식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기존에 체크했던 포물선의 방정식이 그대로 나온다. 다만 지금 벡터 형식으로 읽어나가는 것뿐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타원도 똑같이 되겠죠, 뭐. 자, 타원도 한번 해봅시다. 연습 삼아. 자, 타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텐데 얘는 두 개의 정점, 여기 F2, 여기 F1,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일정해요. 요 길이로 일정합니다. 장축의 길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세워주면 되는 거야? PF2의 길이에다가 PF1의 길이를 합친 게 일정하다로부터 얘기가 출발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벡터, 그리고 길이를 표시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얘기가 되겠다. 됐습니까? 쉽죠? 해나가는 게. 그럼 이것만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자, 우리 원점 여기다 잡아줄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거 P 벡터라고 하고, 요렇게, 요거 F2 벡터, 그리고 요렇게 오는 거를 F1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PF2 벡터하고 PF1 벡터만 이 벡터들로 표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F2 벡터 빼기 P 벡터 절대값 플러스 얘는 F1 벡터 빼기 P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길이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지면 그거 갖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타원도 마찬가지가 돼요. 타원일 때 이러니까 쌍곡선도 마찬가지죠.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면 돼요. 마이너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이 되어지게 된다. 자, 2차 곡선도 이렇게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구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죠? 형식만,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현장에서 나왔던 거 하나 좀 체크 좀 해보고 갈까요? 자, 타원에 대해서 타원을 4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1이라고 하는 타원을 생각을 합시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의 초점 중 하나를 F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거 위의 점, 타원 위의 점 P를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OP 벡터와 OF 벡터의 합이 크기가 1이래요. 1. 이랬을 때 PF 벡터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 문제 현장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상황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현재 타원이면 이겁니다. 요렇게 그려지겠네. 원점 X축, Y축. 그래서 요 위치가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여기 초점 F가 제시됐어요. 자, 여기를 우리 루트 3 제로라고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초점 하나 더 있겠죠? 또 다른 초점 여기다 잡을까요? F 다시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됐나요? 이랬을 때 이 위에 점 P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타원 위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벡터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벡터의 합이 크기가 1이래요. 그랬을 때 이 길이가 얼마냐? PF 벡터. 자, 이 길이가 얼마냐예요. 이 길이가. 자, 지금 타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요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온다면 떠올라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뭘까요? 그게 바로 얘를 떠올려야 되는 거지. FP 벡터 내지는 PF 벡터를, PF 다시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 나갈게요. 자, OP 벡터에다가 OF 벡터를 보탠다라고 하는 것은 OP 벡터에다가 요 벡터에다가 F-O 벡터를 보태는 것과 똑같아요. 얘를 보태는 것과.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이거를 보태는 것은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현재 지금 똑같은 거니까 F-O를 보태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얘가 지금 뭔가 보세요. 얘가 FO, OP 그러니까 F-P 벡터가 되어지게 되는 거네요. 그죠? 지금 이 길이가 얼마냐면 1로 주어졌어요. 이 길이 1입니다. 이 길이 1이에요. 1. 그러니까 현재 그림에서 이 길이가 1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벌써 머릿속에서 암산 다 해버린 사람들이 있죠. 타원의 정의를 생각을 하는 거지. 자, 타원의 정의. 타원의 정의가 뭘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F-P 길이에다가 플러스 PF 요 길이의 합. 이게 얼마냐면 장축의 길이 4와 같다. 이거를 벡터로 바꾸는 겁니다. 요렇게. 그게 4예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이거 1로 잡아냈잖아. 이거 1이래요. 1. 그럼 얘 얼마입니까? 3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PF 벡터의 크기는 3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벡터의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 점을 XY라고 놓고 그 XY라는 점을 집어넣고 식을 정리를 해서 얘기를 꾸려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연습 겸사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